자, 3호곡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아버지는 아쉽게도 안 그리워합니다. 3호곡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비교 대상으로 등장해요. 자,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들 리가 없습니다.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어머님같이 사랑해주시는 이는 없습니다. 아소 이미시여 어머님같이 사랑해주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보자. 위, 덩더동셔 되어 있지. 후렴구 나와 있죠? 이런 애 나오면 무조건 얘는 고려가요입니다. 근데 고려가요처럼 안 생겼지? 왜 그래? 고려가요는 일단 분연체란 말이야. 분연체고 그 연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 반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러한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고려가요로 보고 있어요. 이 노래가 어디서 불렸을까라고 추측을 하면 호미, 낫과 같이 농기구들이 제시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고려시대에 농촌에 있는 백성들이 부르는 농촌 민요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야.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될 때 후렴구가 추가되고 분연체가 되고 했던 건 거고,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에 민요로서 불릴 때는 그런 거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있어도 고려가요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상은 어떤 얘기냐? 호미랑 낫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호미도 날이 있긴 하지만 잘 드는 것은 낫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호미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낫은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이지만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어머니 사랑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사랑과 어머님 사랑을 이 이야기 뒤에 붙여놓고 있어. 그래서 호미와 낫은 아버님 사랑 은유, 어머님 사랑 은유한 표현이고 사랑을 호미나 낫과 같은 농기구로 표현했으니까 추상적인 관념이 사랑이죠. 사랑과 같은 추상적 대상을 사물의 구체적인 속성, 잘 배어진다라고 하는 속성 있죠? 그걸로 빗대어서 비유해서 표현한 거다. 혹은 유추적인 사고가 등장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유추라고 하는 건 뭐야? 유사한 상황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호미랑 낫을 이렇게 보다가 호미도 날이고 낫도 날이지만 낫이라고 하는 애가 훨씬 좋은 것처럼 부모의 사랑도 사실 그런 거구나 라고 결론 내렸을 수 있죠. 그래서 비교, 은유, 유추, 추상적 대상을 사물의 구체적 속성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런 특징 나타나는 애예요. 그래서 호미랑 낫은 화자가 농민층이겠구나. 농민들 사이에서 불린 노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는 감탄사고요. 덩더동성은 의성어로 보고 있는데 북소리로 보고 있습니다. 북소리. 그래서 요 후렴구는 고려가요의 형식상 특징이고 흥을 돋아주는 조흥구에 해당해요. 자,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같이라고 했어. 이거 연결어다, 직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교로 쓰인 겁니다. 자, 어머님과 같이 사랑해 주실 사람이 없어라. 영탄법 쓰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나타나는 감정은 안타까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겠지. 아소! 자, 보면 얘가 십구체향가 낙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감탄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십구체향가가 신라시대, 고려가요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로 가면 그리고 고려 중기 이상으로 가면 시조가 등장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십구체향가 낙구천머리 감탄사가 지금 보고 있는 3호곡 아소에 영향을 줬고 저게 나중에 시조의 종장 부분에 아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창기파랑가의 그래서 시조에서는 뭐 두어라 이런 거 있죠? 종장의 첫음보 세 글자 그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보면 어머님같이 괴질 리 없어라를 반복해주고 있죠. 반복을 통해 강조해줘요. 자, 얘는 작자 미상의 고려가요로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서 요거는 조선시대 세조성종 때 기록한 궁중 가사집입니다. 그 조선시대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전해지며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에 대한 예찬, 감사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진솔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고려가요는 다 진솔하게 표현해. 민중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각각 코미와 낫에 비유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보다 섬세하고 깊음이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고려가요 특징인 삼음보 등장합니다. 후렴구 등장해요. 삼음보 체크해놔. 삼음보 적어놓으세요. 삼음보 후렴구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는 하나예요. 분연체는 드러나지 않아요. 후렴구의 반복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렴구 있는 부분을 제외해보면 시조와 형태가 비슷하고 아소니마, 마지막 첫머리에 아소라고 하는 저 감탄 어구는 아소, 이미시여 여기까지 감탄사로 볼 수 있어요. 이미시여 이거 영탄이지. 그지? 19채 향가의 낙구와 유사하다. 호미와 낙과 같은 농경사회 일상적 소재가 작품의 소재로 사용됐고 짧은 길이의 단순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로 봤을 때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농촌 민요였다. 오케이. 그래서 삼오곡 하면 기억할 거 비교, 은유, 반복, 그리고 영탄. 19제 향가에 낙구 첫머리 영탄법이 등장한다. 그리고 위 덩더둥셔 해가지고 조흥구 드러난다. 삼음보다. 알겠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가나다 시가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갈래는 각각 다르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 효야, 효. 자, 이게 고려가요였어. 나는 한시예요, 한시. 칠언절구의 한시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관산이라고 하는 작품은 조금 특이해요. 문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을 땐 고려가요였거든. 문충이 부를 때는 고려가요였는데 이 문충이 쓴 목계가 그때 당시 이름 목계가야, 목계가. 응? 이걸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시로 옮겨 적었어. 근데 고려가요를 한시로 옮겨 적었어도 원래 형태가 남아있으면 고려가요거든? 근데 원래 형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문충의 오관산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기록은 이재현이 적어놓은 한시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갈래가 한시입니다. 알겠죠? 보자. 문충이 지은 목계가라고 하는 노래를 고려말 문인인 이재현이 한문으로 번역한 한문 번역을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왜 생각 안 나지? 큰일 났네. 한혁씨. 났어. 한혁씨입니다. 한혁씨. 그의 문집 익제난고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이재현이 쓴 책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 상황이 실현됐을 때 어머니가 늙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 이거 고려가요 정석가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제시해놓고 그때가 되면 임을 여의겠다 라고 얘기해. 그 구조야. 그래서 얘는 고려가요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재현이 한문으로 번역한 한혁시로 적었기 때문에 한시예요, 한시. 알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늙지 않길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한시다. 이 작품은 오관산 밑에 살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문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머니가 늙으시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지었다고 전해지고요. 원래 노래의 제목은 목계가인데 그 이유는 노랫말에 나무로 깎아 만든 닭, 목계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석가에서도 나와 쇠로 만든 소. 쇠로 만든 소. 이 쇠로 만든 소가 철로 된 풀을 뜯어 먹으면 그때 임이랑 헤어지겠다 그래. 말 돼? 안 돼? 안 되죠. 나무로 만든 닭이 아침마다 울어서 나를 깨워주면 그때 어머님이 늙으실 거래. 말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현이 목계가 일부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오관산으로 고쳤는데 왜 그러냐? 문충이 어느 지역 사람이야? 오관산에 살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효자랑 관련된 글이나 노래에는 그 효자가 살던 곳의 지명을 제목으로 붙이는 관행이 있어서 오관산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오관산은 실제 지명이에요. 개성에 있어요. 개성에 있으니까 우린 지금 볼 수 있니? 못 보죠. 그래서 개성에 있는 오관산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입니다.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닭을 만들어 집게로 집어 벽에 회에 앉혔다. 회는 횟대 해가지고 닭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새들이 앉을 수 있는 나무 조각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닭이 꼬끼어 울며 시간을 알릴제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나무로 만든 닭이 어떻게 살아나서 시간을 알려줘. 어머님 얼굴 비로소 지는 애와 같으리. 자, 어머님의 얼굴이 지는 애와 같겠다 해서 비유 쓰고 있습니다. 그치? 어머니의 얼굴이 지는 애와 같다, 뭐뭐와 같다 했으니까 굳이 따지면 지규죠, 지규. 자, 이 닭이 꼬끼 울며 시간을 알릴 때 해서 실현 불가능한 일을 제시해주고 가정을 해주고 있고, 이 가정한 일이 일어나면 뒤에 일이 일어날 거다 해서 마지막 행에 언급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 자,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일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닭이 꼬끼 울며 시간을 알릴지에 어머니 얼굴 비로소 지는 애와 같으리. 여기는 역설과 반어가 쓰인 거야. 역설, 반어, 별표. 자, 지는 애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늙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목계가 울면 그때 늙기 시작한다, 늙는다 해서 어머니 모습, 늙어가는 어머니 모습을 지규적으로 표현한 거. 자, 그러면 여기 역설과 반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부분이 선행 조건이죠. 나무로 만든 닭이 살아서 울음을 낸다 라고 하는 선행 조건. 자, 이 선행 조건 말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역설이야. 무생물인 나무닭 목계가 살아 움직이면 이래. 가정 상황은 역설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늙게 되실 거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행에 어머니가 지는 애와 같게 된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바래 안 바래? 본인은 그거 바래 안 바래? 안 바래. 그치? 어머님이 늙게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됩니다. 엄마가 늙는 건 당연하지. 나도 늙는데 뭐. 그치? 근데 얘는 화자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표현이야.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래. 근데 겉으로 뭐라 그래? 조건이 실현되면 어머님은 늙게 될 겁니다. 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선행 조건 나와 있는 건 역설. 뒤에. 그래서 결과 나와 있는 건 반어입니다. 볼게요. 한시입니다. 7글자짜리 4개로 되어 있어요. 절구입니다. 기승전결 구조예요. 원래는 고려가요입니다. 한시로 옮긴 것을 번역해 놓은 작품이기에 고려가요의 일반적 특징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이 한시기 때문에 사문보라던가 분연체라던가 후렴구 등장은 안 해요. 안 한다. 오케이. 자, 보면 여기 고려가요, 얘 고려가요였는데 한시로 기록된 한역시지. 그지? 다는 경기체가예요. 장르가 다 달라요. 앞에 나와 있었던 향가, 그치? 한시, 향가, 한시, 고려가요, 그리고 한시, 경기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체가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 경기체가는 분연체를 갖고 있는 애예요. 한문 구절을 단순히 나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열, 열거의 특징이 있어요. 나열, 열거. 6개의 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봐봐. 분절체란 소리는 연시조처럼 1수, 2수, 3수라고 하는 애들이 이어져서 구성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각각 그 1수, 2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6줄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요 오륜가도 보세요. 2장이죠? 2장이 몇 줄? 6줄이라고. 1장도 몇 줄? 6줄.
자, 1장 6줄, 2장 6줄, 3장 6줄, 4장 6줄, 5장 6줄 이렇게 나오는 게 경기체가야. 자, 그때 각 연의 6행행 중에서 1에서 4행을 앞에 나오는 큰 절이다. 앞에 나오는 큰 절이다. 전대절이라 그러고 5, 6행을 뒤에 나오는 작은 절이다. 후소절이라 그래요. 4개가 2개보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전대절. 뒤에는 2개 나오니까 후소절. 음보는 3음보가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경기체가는 참고로 한자로 기록이 돼요. 각 연의 5행 부분만 4음보예요. 이것도 규칙입니다. 5번째 줄만 4음보예요. 쭉 다 3음보인데. 음수율은 3, 3, 4조.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3, 3, 4조 3음보일 때. 4, 4, 4, 4 해서 4, 4조는 4음보 부분. 그래서 이 4, 4조 같은 경우는 5행에 등장하겠죠. 각 연에서 4행과 6행은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반복돼요. 그래서 이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하는 이 특징 때문에 제 장르 이름이 경기체가 라고 붙은 거야. 자, 경기체가는 고려 후기에 신흥 사대부들, 즉 문인애들이 쓴 겁니다. 문신. 활기찬 감정과 그들의 의식세계가 주된 내용이고 선비의 학식, 체험을 노래하고 글, 경치, 기상 등을 제대로 삼는다. 누가 글씨를 잘 쓰고요. 나는 이 책, 저 책, 이 책, 저 책 읽었어요. 이런 거야.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합니다. 나열. 신흥 사대부들의 호탕한 기상과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위 경기 어떻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위의 경치가 어떻니까? 이래. 서리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하지 않아요? 이거를 위 시장 경기가 어떻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풍류생활, 현실 도피적인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글, 경치, 기상이라고 하는 것 단순 자랑이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고려시대엔 얘들아 무신정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서 있었잖아. 이거 끝나고 나면 권문세족들이 판을 치죠. 그치? 그래서 이 신흥사대부라고 하는 게 조선에서는 엄청나게 각광받고 인기가 있고 높은 관직애들이지. 그치? 근데 고려시대에는 인기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글 잘 써요. 우리 글 이만큼 읽었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전부 뭐에 해당하는 거냐? 자기 자랑이야. 정치를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노는 내용. 자, 우리가 볼 오륜가는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오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지은 거라고? 신흥 사대부들이 지은 거라고. 자, 사대부는 뭐 하는 애들이냐? 유교라고 하는 걸 종교로 갖고 있는 애들이야. 자, 오륜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5가지 윤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가 있어야 되며. 세 번째,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적으로 도와야 되고. 네 번째, 장유유서.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해야 하고. 5번째, 붕우유신. 친구 관계에서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오륜가는 제2장 무슨 얘기를 할까? 부자유친 얘기를 하겠죠. 2장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오륜가는 신진 4대부들이 지은 경기체가의 장르로서 유교에서 지켜야 되는 5가지 인간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륜가 형식이 경기체가도 있고 뒤에 보면 나타나요. 연시조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오륜가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유교에서 얘기하는 5가지 삼강오륜의 오륜 있죠? 그걸 소재로 쓰면 다 오륜가야.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야.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어.
젖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갚아야 돼. 효에 대한 얘기죠. 부자여친. 대밭에서 눈물 흘리니 죽순이 나고 얼음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랐다. 지극한 정성 귀신을 감동시켰으니 아 늙은 부모 봉양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자 이게 바로 뭐야?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거야. 옆 증산민자 두 선생의 증산민자 두 선생의 아 혼전신성하는 광경이 어떠합니까? 광경이 어떠합니까? 자 원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대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후소절이고요. 1, 2, 3, 4, 6 행은 3은 뭐예요? 3, 3, 4 3, 3, 4 지키고 있죠? 그치? 혹은 4, 4, 4 자 그런데 여기 5행은 4음보입니다. 증산민자 양선생의 증산민자 양선생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 4, 4, 4, 4음보 맞지? 자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 은유 대구수였죠? 젖으로 기르셨다. 부모님은 생물학적으로 날 기르셨고 의리로 가르치셨다. 정신적으로서 길러주셨다. 대밭에서 눈물을 흘리니 죽순 나고 얼음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랐다. 고사 인용 부분이고요. 고사를 나열 열거해주고 있어. 여기도 증산 민자 나오지. 증산과 민자는 둘 다 고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고사 인용을 열거해줬어. 자, 대나무밭에서 눈물을 흘리니 죽순 났다라고 하는 건 어머님이 한겨울에 죽순이 먹고 싶대.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대나무밭에 가서 죽순을 구하려고 하는데 죽순이 겨울에 나? 안 나니까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랬더니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죽순이 확 올라왔대.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랐다. 사실 얼음을 두드린 게 아니라 얼음을 몸으로 녹이겠다고 맨몸으로 얼음판 위에 가가지고 막 비빈 거야. 그랬더니 잉어가 아 부모님을 위해서 얼음을 녹이려고 하는 이 정성이 대단하구나. 이래서 잉어가 튀어올라서 자기 스스로를 바쳐요. 이게 고사야. 그래서 요 두 가지 고사 중국의 효자인 맹종과 왕상의 옛일에서 비롯된 거다. 죽순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맹종이 겨울에 죽순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슬퍼하니 눈 속에서 죽순이 돋아났고 겨울에 잉어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왕상이 언강으로 가서 얼음이 얼어있잖아. 그리고 옷을 홀딱 벗고 자기 체온으로 얼음을 막 녹인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잉어가 감동해서 튀어올랐다. 지극한 정성 귀신을 감동시켰으니 이러죠. 자 경기체가에는 무조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탄 무조건 등장해요. 경기체가는. 늙은 부모 봉양하는 광경 어떠합니까? 무조건 서리적 표현 나타납니다. 의문형 종결 표현이죠. 서리는. 그치? 그래서 서리적 표현, 의문형 종결 표현 나타나고요. 이 서리를 통해 나타내주는 건 여기에 나열 열거된 대상들을 예찬해주고 있는 거야. 나열 열거된 대상을 예찬해주고 있는 표현이 위시장 경기 어떠하니 있고야. 그래서 열거 사용되어 반복 사용되어 고사 인용 사용되어 의문형 종결 표현 사용되어 영탄 사용되어 서리를 통해 예찬적 태도 드러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얘네들은 이 오륜가 뿐만이 아니라 경기체가라면 무조건 다 가져가는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시장 경기 어떠한 이거를 반복하면요. 봐. 각 장에 4행, 6행에 무조건 들어가지. 고려가요 후렴구처럼 경기체가 전체에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반복하니까 운율감을 조성해주고 반복하니까 강조돼요. 오케이. 그래서 1, 2행은 부모님께 받은 큰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생물학적으로도 은혜를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효행으로 일어난 인물들의 고사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맹종, 왕상의 고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지? 그리고 5, 6행에서 자 여기 이제 봐야지. 요 부분은 영탄 나오고 시작 연기 어떠하니까 서리법 쓰고 의문형 종결 써서 예찬적 태도 보여주고 반복하죠. 그치? 여기는 증산 민자에서 5, 6행 부분은 증산과 민자의 효행을 예찬한다 해서 요 부분도 고사 인용이 나타나고 있어. 열거가. 증산과 민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효행으로 유명하다. 효자들이야, 효자들. 그리고 여기 증산, 민자 두 선생에 어떻게 된다? 4음보씩 반복된다 그랬어. 그지? 4음보, 4사조 반복돼요. 그래서 열거되는 대상이 반복되고 있다. 고사 속 존재들이 반복되고 있다. 혼전, 신성하는 광경 그 어떻습니까? 혼정, 신성이라고 하는 건 아침에 부모님한테 문안 인사드리고 밤에는 부모님 잠자리를 봐드리는 행위인데 얘는 관습적인 표현이야. 그냥 습관적으로 효도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표현 중 하나야. 너 부모님한테 혼전 신성했어? 이건 무슨 얘기야? 너 부모님한테 효도했어?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쉬는 시간 10분 쉬고요. 독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